안녕하세요. 알쓸피식 이하은입니다. 오늘은 피부 타입에 따른 저자극 클렌저 고르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원장님, 피부가 민감할 때는 물로만 씻어도 되나요? 약산성 클렌저가 뭐죠? 여드름 피부인데 클렌저를 어떤 거를 써야 할까요? 추천 좀 해주세요. 너무 종류가 많아서 어려워요. 라고 클렌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본인 피부에 딱 맞는 클렌저 고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으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 물로만 하는 세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실제적으로 물보다 순한 클렌저의 사용이 우리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복구시키고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 자체도 피부 pH를 높이고 이에 따라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단백질 성분을 분해하는 프로테아제라고 하는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반복적으로 물에만 노출되게 되더라도 피부 장벽이 파괴되게 됩니다. 또 물 자체는 우리 피부의 더러운 지용성 피부 노폐물을 잘 제거하지 못해서 이상적인 세안을 위해서는 적절한 클렌저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피부에 따라서 사람마다 세안제 선택이 달라지게 되는데 세안제를 선택할 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리스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피부 타입입니다. 본인 피부가 건성인지 지성인지 민감성인지 여드름 피부인지 잘 알아보셔야 하고 화장은 어느 정도로 하는지 가벼운지 진하게 하는지 선크림을 발랐는지 등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본인의 피부 타입을 알았다면 제품에 계면활성제의 성분이 마일드한지 아니면 좀 더 강력한 세정력이 들어있는 건지 그리고 pH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인지 또 어떤 추가적인 보습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인지 향이나 방부제가 어떤 게 들어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클렌징 제형 또한 정말 다양한데요. 젤, 크림, 오일, 밀크, 밤 등등등 무엇을 선택할지 도무지 모르시겠죠?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면세정제는 크게 물 없이 문질러서 닦아내는 1차 세안제와 물을 이용해서 거품을 내서 헹궈내는 2차 세안제로 나뉘게 되는데요. 클렌징 크림은 건조 피부에 추천드리고 유분기가 많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나 여드름이 많은 피부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클렌징 로션 밀크 타입은 피부 타입 구별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 가벼운 화장 시에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클렌징 오일은 세안 후에 당김이 심한 건조 피부에 추천드리고 클렌징 오일 역시 피부에 남아서 피부 자극이나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어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클렌징 오일이 피지를 녹여서 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 관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너무 길게 마사지를 할 경우에 오일 잔여물이 피부에 남아서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고 오히려 피부에 남아있어야 할 유분까지 빠져나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마사지는 하지 마시고 반드시 잔여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2차 클렌징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클렌징 젤은 지성 여드름 피부에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클렌징 워터는 민감성 피부나 가볍게 화장하는 지성 피부에 추천을 드립니다. 2차 세안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클렌징 폼은 크림이나 젤 형태로 되어 있고 건조해질 수 있어서 지성 피부에 적합합니다. 계면활성제가 많아서 거품이 많이 나고 세정제가 다 씻겨 나가는 워시오프 타입입니다. 무스 타입 클렌징 폼은 이렇게 펌핑 시에 거품이 많이 나오는 제형인데 민감성 피부에 추천드리고 피부과에서도 시술 후에 딱지가 많이 앉았을 때 피부 자극 없이 세안하기에 좋아서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본인 피부 타입에 맞는 적당한 제형의 클렌저를 선택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올바른 세안법으로 세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안은 최대한 빨리 자극 없이 아기 만지듯이 조심스럽게 꼼꼼하게 해주셔야지 되고요. 클렌징 디바이스들은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무리한 스크럽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은 오히려 피부 건조증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미지근한 물로 세안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피부가 많이 예민하신 분이라고 하면 무스 타입의 클렌저
클렌저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를 뽀득뽀득 소리가 날 정도로 무리하게 클렌징하는 습관은 결국은 피부 장벽을 악화시켜서 피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타입별 민감성 피부 세안법을 한번 정리해 드려보면, 지성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이 클렌저를 선택할 때에는 오일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항산화 성분이나 아하 항염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시고, 젤, 폼 타입 클렌저로 피지를 컨트롤해주고 모공에 박혀있는 플러그가 제거되도록 도와줍니다. 피부 자극이 되는 무리한 스크럽 제품은 피하시고 과한 세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성 민감성 피부 클렌저 선택 시에는 최대한 천연 보습 인자와 세포 간지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클렌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거품을 많이 만들어내는 제품보다는 오일 베이스 세안제를 추천드립니다. 비타민 E나 올리브 오일, 시어버터, 호호바 오일 등 오일 베이스 세안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보습 성분이 들어있는 클렌저를 사용하시고, 건성 민감성 피부 역시 항산화제나 항염 성분과 같은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는 클렌저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알코올 함량이 높은 세안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자극 클렌저 조건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면활성제가 중요한데요. 보통 세안 제품은 물로만 씻어내기 때문에 아무거나 써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계면활성제가 피부에 잔여되어서 피부에 침투되어 지속적으로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고 건조하고 예민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계면활성제는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우리 피부의 노폐물 제거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성분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계면활성제의 피부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 세정력은 좋지만 피부 자극 정도가 좀 큰 음이온과 양쪽성 비이온 자극이 적은 계면활성제를 섞어서 피부 침투를 줄여서 피부 자극을 줄인 계면활성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요즘 나오는 제품들이 대부분 이를 고려해서 나오고 있으므로 잘 살펴보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클렌저의 산도가 중요한데요. 피부 장벽 본연의 산도를 유지할 수 있는 클렌저 제품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보습 성분을 추가한 클렌징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식물성 오일이나 라놀린, 글리세린 등의 보습 성분을 추가해서 피부 장벽 보호 기능을 추가하여 건선이나 아토피 피부염 같이 피부 장벽이 손상된 피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향료와 방부제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민감성 피부에는 향이 자극이 된다는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무향 제품을 추천드리고, 방부제는 아예 안 쓰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파라벤이 자극이 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품 성분에 이미다졸리니딜 우레아나, 쿼터늄 15, DMDM 하이단토인과 같은 포름알데히드 계열의 방부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주에 뵐게요.